이번 주 CEO 풍향계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긴 여성 오너 바로 이부진 사장이었습니다. 기업 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20개 그룹 소속 여성 오너 101명이 받은 배당금 총액은 5,7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삼성과 새 모녀에게 집중이 됐는데요. 이부진 사장에 이어서 어머니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동생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나란히 탑3를 차지했고요. 그중 이부진 사장의 배당금이 1,482억 8,500만 원으로 여성 오너 가운데 단연 1위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 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배당금 수익도 결국 재벌 자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최근 한 좌담회에서 한국이 직면한 복합위기의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를 제시했습니다.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심고 규제를 유예하는 한편 교육, 인력, 연구개발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출생과 지역 소멸, 교육 등의 문제는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동시에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법이 메가샌드박스라는 겁니다. 최 회장은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나은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시켜서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나온 최 회장의 제안, 정치권에서도 메가샌드박스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르게 반응했는데요. 최 회장의 제안이 동력을 얻어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 2025 바우마 현장을 찾아서 사업 전략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두산의 알짜 자회사 두산밥켓도 참가를 했는데요. 유럽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1, 2톤급 미니 굴착기 등 신제품 5종, 그리고 무인화, 전동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장비 등 제품 40여 종을 선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유럽 시장은 북미에 이어서 두산밥켓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제2의 홈마켓이라면서 밥켓만의 혁신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이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두산밥켓 매출의 15%에서 20%를 차지해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유럽에서만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박 회장은 유럽 시장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이호성 하나은행장입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축하 분위기는 대형 금융사고 한 건에 묻혔습니다. 지겹게 터지는 은행권의 금융사고, 이번엔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외부인 사기에 의한 350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월요일 공시했습니다. 올해 은행권에서 공시된 금융사고 중 사고액 기준 가장 큰 규모인데요. 사고는 작년 4월 발생했고 손실 예상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거래회사가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제출한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 확인증이 허위였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거래 기업을 상대로 사고 금액의 대부분은 회수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행장 지난 1월 취임식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앞세워 리딩뱅크, 그러니까 1등 은행 자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는데요. 고객이 은행에 기대하는 건 그 무엇보다 신뢰입니다. 1등 은행으로 향하려면 일단 내부 통제의 끈부터 다시 조여야겠습니다. 이달 초 아워홈 공장에서 직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구미현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SPC 빵 공장 사고에 이어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런 산업 현장의 재해 소식,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죠. 국민들이 바라는 건 더 이상의 변명도 재발 방지책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 이 당연함을 지키는 것, CEO의 가장 당연한 책임입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 여기까지입니다.